저와 남편은 작년에 결혼했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도 전혀 받지 않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만으로 시작했어요. 오래전 저희 친정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친할머니가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을 보태주셨고 없는 살림에 감사하게 받았지만 엄마가 그 1,0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할머니한테 평생 괴롭힘 당하고 제대로 된 며느리 취급도 못 받으셨답니다. 아무 때나 불러서 집안일 허드렛 일 다 시키셨고 명절에도 연휴 3일 내내 외갓집도 못 가게 막으면서 할머니 댁에서 온갖 잡일을 다 시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뒤로부터 엄마는 돈에 한이 맺혀서 밖에 나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고 대부분은 저랑 오빠 키우느라 생활비로 돈을 쓰셨지만 따로 얼마씩은 계속 모으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엄마는 결국 제가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며 결혼할 때 받은 돈을 이제야 이자까지 쳐서 갚는 거라면서 앞으로는 서로 얼굴 보는 일 없을 거라 말씀하고 돌아오셨죠. 그때 엄마가 얼마나 홀가분해 보이시던지. 아무튼 그런 저희 집안 사정도 있고 애초에 저도 공짜로 뭘 받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무조건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고 돈이 아닌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은 1억이 조금 넘게 있었고 남편도 주식이다 뭐다 이래저래 모아놓은 돈이 8,000만 원 정도? 거기에 차를 한 대 갖고 있었으니 사실상 거의 똑같이 들고 반반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현금을 2억 가까이 들고 있었지만 요즘 수도권에서 이 돈으로는 집 사기는커녕 전세도 얻을 수 없는 돈이라서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이래저래 지출도 많았지만 저희는 급하게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었고 둘 다 벌이도 나쁘지 않아서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살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지게 될 날도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 생각지도 않았던 시댁 문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지네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결혼할 때 처음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축의금 때문에 말 나오는 것도 싫어서 결혼식이 끝난 뒤 명부 일일이 다 확인하고 부모님 친지분들에게 들어온 돈은 전부 양가 부모님에게 송금해드렸습니다. 그 정도 병적일 정도로 돈 계산을 철저하게 했건만 겨우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손을 벌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달 말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니 시아버님이 올해 말까지만 일을 하시고 그 뒤로는 퇴직하실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당장 그만두더라도 집에서 쉴 수는 없으니까 아파트 경비 일을 알아보던지 아니면 택시 운전이라도 하시긴 할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버님이 받으시는 월급에 비해 반도 안 되는 수입이라서 저희에게 매달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겁니다. 시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3년 전에 구입했는데 매입할 당시 현금 3억 원에 대출 2억을 끼고 산 거였고 지금 현재로는 시세가 7억 정도로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집을 팔면 2억을 벌긴 하는 거지만 주변 이 동네 집값도 다 똑같이 2억 3억씩은 올라 있으니까 지금 집 팔고 다른 곳으로 가기에는 손해가 크다 하시더군요. 게다가 이제는 아버님이 은퇴하시게 되면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올 것 같고 어떻게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밖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아파트 대출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에게 그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 생활비 정도는 아버님이 경비 일을 하거나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 그럭저럭 생활비는 벌 수 있으니까 대출금만 갚아달라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완전 날벼락이죠. 돈 달라는 소리에 제가 대답을 못하고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우리 가고 나면 이 집을 누가 갖겠니? 니들한테 주고 갈 건데 대출은 너네가 좀 갚아주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그냥 그 대출 안 갚고 그 집도 안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편이랑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인생은 저희가 알아서 설계할 수 있어요. 청약도 예전부터 들어놨고 이런저런 저축과 투자로 매달 400만 원 이상 돈도 모으는 중이라서 몇 년 후에 준비가 되면 알아서 집도 사고 아이 낳고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시댁 집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시아버님 될 사람이 언제 은퇴를 하실 건지, 은퇴하고 나면 노후 준비는 잘 해놓으셨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결혼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결혼을 못하고 중간에 파혼을 했겠죠. 아무튼 그쪽 집안 사정을 제가 신경 쓰지도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혼할 때 한 푼도 도움받을 생각이 없어서 더 그랬어요. 아예 시댁 재산에 관심도 없고 뭐 하나 받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설마 제 쪽에서 시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이 전세도 아니라 시부모 명의로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아버님도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유자금 한 푼도 없이 3년 전 집 사는데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 밀어넣고 2억이나 되는 대출금 갚을 방법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 알아서 잘하고 계시고 저랑 오빠가 용돈 들이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맞벌이 하시면서 계속 돈도 벌고 있거든요. 아무리 대출금 갚기 힘들다고 해도 한 달에 고작 100만 원인데 아버님이 택시를 하시거나 뭐라도 해서 돈을 벌고 어머님도 나가서 같이 일을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단은 구구절절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은 뒤에 제가 도와드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못 도와드리겠다고 거절했어요. 한 번 드리고 마는 것도 아니고 30년짜리 대출인데 제가 그걸 언제 갚고 앉아 있겠어요? 그거 다 갚으면 저 환갑입니다. 어머님은 대출 갚아주다가 자기들 다 세상 떠나고 나면 그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된다는데 그게 몇 년 후일지 어떻게 알아요? 20년 더 사실지 30년 더 사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제가 환갑 넘어서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저는 저대로 제가 알아서 집을 장만할 생각이니까 어머님께서도 아버님이랑 같이 일을 해서 대출을 갚으시던지 정 힘들면 그냥 집을 팔고 지방 내려가서 사시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그런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기분이 나빠 보였고 자기가 아들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돈을 받으면 나중에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무 인정머리 없이 단호하게 거절한다며 그런 애인 줄 몰랐답니다.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오늘 나한테 들은 얘기는 잊어버려라. 전화 끊고 난 뒤에도 계속 찝찝하고 저까지 기분 나쁘더라고요. 대충 두 분 사이에서는 아버님이 언제 퇴직하실지 계획도 다 세워져 있었을 텐데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신축 아파트 들어간 이후에 자식 며느리에게 손 벌리면 저희가 슈퍼맨처럼 해결해드릴 줄 알았나 봐요. 그쯤 되니까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걱정들이 이것저것 챙겨나더라고요. 당장 대출금 100만 원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시부모님 앞으로 병원비나 각종 보험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이러시는데 나중에 아프시면 목돈 달라고 하실 게 뻔한 일 아니겠어요? 시댁에 남편 말고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부모님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전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텐데 그게 너무 싫습니다. 결혼할 때 도움받은 거 하나 없으니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기반 잡을 수 있게 시부모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돈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돈이 적습니까? 그냥 100만 원 한번 빌려달라고 해도 사흘 밤낮을 고민해 볼 것 같은데 매달 100만 원씩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해요. 아무튼 이 일로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고 제가 시부모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아들 대학까지 보내놓느라 노후 준비 제대로 못한 것이 죄냐면서 본인들을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희 남편 나이가 36이고 대학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대학 등록금도 남편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받고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남편 힘으로 다 갚았더만요. 자세한 그 집안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남편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부터는 혼자 나와서 자취하면서 살았는데 두 분이 지난 10년 동안 노후 준비만 했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 아니었을까요? 너희 부모는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대니? 나중에 너네 집 도와준다고 하기만 해봐. 시모가 갑자기 전화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친정 부모님은 저랑 저희 오빠 도움 없이도 연금이며 저축이며 다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무턱대고 화만 내지 마시고 일단 지금 집 팔고 이사 가실 생각이라면 금액에 맞는 괜찮은 아파트를 같이 찾아봐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고 지금 자기들 돈 없다고 놀리는 거냐면서 저와는 대화가 안 통한다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난 상황이면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해볼 것 같아요. 이제 신혼생활 한참인데 벌써부터 손을 벌리려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음엔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더 달라고 하실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서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돈 모아서 청약도 넣고 집 사서 아이 낳으며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저는 친정엄마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남에게 부탁하거나 쉽게 손 벌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남편이랑 저축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년 동안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해드린 것도 아니에요. 1년에 2번 명절이랑 시부모님 2분 생신, 5월에 있는 어버이날에도 용돈이나 선물을 꼬박 챙겨서 보내드렸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니까 양가 부모님 챙기다 보면 1년에 수백씩은 그냥 깨지더라고요. 게다가 지난 봄에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놀러 가신다고 하길래 그때도 자식된 도리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20만 원 용돈 드리기도 했어요. 비록 받은 건 없지만 기본적인 아들 도리, 며느리 도리를 다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부모님 말씀대로 저축 포기하고 시댁 도와주다가는 저희도 나중에 제 자식에게 손 벌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이 문제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다행히도 남편은 일찌감치 시부모에게 독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편이 아닌 제 말이 맞다고 해주더군요. 사실 지금 그 집을 팔아서 7억 받으면 대출 2억 언저리 갚고 나머지 5억으로 시부모 2분이 작은 평수를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조금 내려가서 지방에서 사셔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만 내려가면 3억대 아파트도 아직 수두룩한데 그런 곳에서 사시면서 남은 돈 2억은 통장에 넣어두고 아플 때나 급한 일 있을 때 비상금으로 쓰시면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이 동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도시에도 있을 건 다 있고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하도 시부모님 2분이 번갈아 가며 저와 남편에게 돈 보태달라고 닥달을 하시니까 언제 한번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또 분위기 험악해질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었고 남편이 시부모님들께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지방으로 이사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강원도 쪽으로만 내려가도 3억이면 아직 30평대 아파트 살 수 있어. 여기서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더라. 집 팔고 남은 돈으로 이사가고 2억 남은 돈은 어머니 아버지 비상금으로 쓰시면 되겠네. 제 생각도 그렇고 남편 생각도 그렇고 이게 가장 지금 시부모님 상황에 딱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은 남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나보고 집 팔고 시골 내려가서 살으라고? 네 와이프가 그런 소리를 하디? 3억짜리 집으로 들어가서 남는 연금은 니들이 가져다 쓰게. 어머님이 저와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셨고 아버님은 자기가 지금껏
아들 자식 잘못 키웠다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 대 치셨어요. 너가 네 마누라 치맛바람에 놀아나느라 애비가 눈에 뵈지도 않는구나. 더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나서 아버님의 손을 뿌리치고는 저한테 집에 가자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을 생각도 없으면 앞으로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괜히 우리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부모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야 어차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손찌검부터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집안일이니까 다른 곳에 이야기는 못하고 저희 친정 엄마한테만 살짝 이야기했더니 100만 원 드리기 시작하면 야금야금 커지고 나중에는 분명 시부모 생활비까지 달라고 할 게 뻔하다면서 그쯤에서 선 긋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네요. 제 생각도 저희 엄마 생각이랑 똑같아요. 남편이야 자기 부모 일이니까 마음이 심란하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진 김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겠어요. 시부모 두 분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아마 제 생각대로 집 팔고 이사 가시는 것이 나을걸요? 아버님이 연말에 은퇴하시고 벌이가 줄어들 텐데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해서 그만큼 돈을 더 벌어오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저희가 말 안 해도 집 판다는 소리를 먼저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거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나 마세요. 요즘 세상에 안주가 안 받는 것이 유행이라잖아요. 저희 앞날은 저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 노후 걱정이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